또 많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는 국민주잖아요, 국민주. 제일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58,000원 정도 해요. 58,000원. 5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말고, 삼성전자주. 58,000원 하는데, 이게 올해 5월 달만 해도 8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96,000원까지 갔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한때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55주년을 맞이했었어요. 55주년. 그렇죠. 69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왜 그러냐? 근데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모든, 회사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에서 실제로 반도체를 주도하는 것들, 반도체를 개발하고 반도체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것들은 엔지니어 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고 기업이 커지다 보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류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재무 쪽 팀 또는 법무부 쪽 팀,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쪽이 아니라 법무나 재무 쪽의 입김들이 되게 많이 작용했다라는 거. 앞으로의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은 어디랑 겹치냐면 인텔이 점점점 쪼그라들었을 때 그런 느낌들이었었거든요. 인텔도 예전에 경영자들이 어떤 파트, 엔지니어 파트가 아니라 다른 쪽의 파트가 되면서 그런 쪽에 실기하지 않았냐. 두 번의 실기를 해요, 인텔이. 첫 번째는 모바일에 대한 실기예요. 그때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야, 인텔한테, 그때 CPU 최고로 잘 만든 게 인텔이었으니까. 인텔에 찾아가서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인텔에서 콧방귀도 안 켰어요. 모바일이 뭐 되기는 얼마나. 그때 콧방귀를 안 켰던 거 하나하고 AI에 대한 실각이었어요. AI 쪽으로 흘러가는 그 물길을 타지 못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 요때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 중에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라는 거는 대단위로 외국에서, 거의 미국이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설계를 막 해주면 그걸 직접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예요.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가 TSMC 대만에 압도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후발주제로 삼성이 파운드리로 들어가서 뭐 몇 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더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 저조,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 HBM이에요. HBM. 고대역 포메모리. 이건 뭐냐면 AI에 필요한 그러한 반도체인데, 이쪽에서 실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 확 돌아섰어요. 확 지원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밀리지. 왜 삼성전자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기하고 이러느냐 그러면, 늘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막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게 안정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는 보세요. 스마트폰, 전자제품,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느냐라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그렇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시총은 340조 정도로, 예전에는 500조 육박하기도 하고 500조 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시총 중에 한 20% 넘기도 하고, 근데 지금 1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많이 쪼그라들었지 않았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가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나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이게 망하면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타격이겠는데 이런 거 해도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1등주, 애플이 아니라 미국의 1등주는 가능하지만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애플을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투자의 방법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건 그래도 이게 망하면 다 망한다? S&P 500 정도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투자만으로도 가능하더라. 모든 기업은 삼성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지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나 지금 MS다. 지금으로 보면 이거 50년 100년 계속 잘 나가는 기업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거지. 모든 기업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생명력보다 훨씬 더 짧아요. 모든 기업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멸하는 그 순서를 반드시 거치더라. 이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삼성도 그럴 것이고 애플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 나오죠. 오만전자 역대급 불타기하고 물타기가 있어요. 주식에는. 물타기는 뭐냐면 내가 5만 원에 샀어요. 4만 5천 원, 4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저평가인데 4만 5천에 사고 4만 원 저평가인데 4만 원에 사고 이렇게 저평가라고 인식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격에 또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주식 되게 싸요. 지금 사야 돼요. 1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주식은 그렇지. 그래도 그게 8만 어머니 적대로 제일 싸요. 진짜 그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요. 어머니 이 주식은 정말 다 팔아 사도 손해보지 않아요. 결국 그 회사는 망했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 누구도. 어떤 종목도 예측하지 못해. 이래서 그럼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느냐. 물타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 자금을 가지고 이 자기 자금도 단기 자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들은 늘 그러잖아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더라. 근데 이게 지하 3층 이젠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지하 3층에서 나오는데 10년이야.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느냐. 내가 그냥 기한이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걸 왕창 샀다. 싸다고 해서 왕창 샀는데 견딜 수 있느냐라는 그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없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늘 그렇잖아요. 기한이 없는 돈은. 그럼 이게 진짜 역대 최저로 가격이 내려간 삼성전자냐라는 것들은 생각을 꼭 반드시 해야 돼. 본인들이. 그래서 물타기를 지금 개미들이 열심히 해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파니까 그 판 주식을 누가 사느냐? 기관과 개미들이 사요. 개미들 엄청 사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돈 있는 개미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요?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서 그거로 산단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빚을 내서 샀어요. 빚을 내서 샀으면 얘가 지금 5만 8천 원에 빚을 내고 샀어요. 근데 지났더니 5만 5천 원, 5만 원 돼요. 그럼 중고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5만 8천 원 됐을 때 100주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70% 빌려서 샀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담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까지 담보를 더 보유해야 돼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가 담보였으니까 주식이 그 담보를 더 사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거나 더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 매매는 뭐냐면 그 주식을 담보로 빚을 내준 증권회사에서 얘를 그냥 싼 가격에 최저가로 던진단 말이에요. 최저가로. 좋은 가격이 아니라 최저가로 던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마진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최대치로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역대 최대치로 빚투들이 지금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빚을 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빚은 한정적이잖아요. 기간별로 한정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을 담보로 했을 때의 이자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되게 6.9, 7.9, 8.9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그게 주식이 올라서 차익이 생겨서 갚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자산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 모든 자산이 폭락했을 때는 V자 반등도 있지만 한참 지나서 반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한참 동안 내가 그러면 그 빌린 돈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도 내 투자의 방법에서 빼야 돼요.
내 투자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비슷한 리스크를 짊어진단 말이에요. 자주 짊어지면 언젠가 한 번은 된통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들이 싹 사그러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있죠. 당연히 귀일 수도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